서대문 FM 고니의 길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필 최정옥 선생님께서 직접 렉처 콘서트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첫 곡 듣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켈틱 우먼의 오리노코 플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필입니다. 예술 예자, 연필 필자 예필입니다. 오늘은 예필의 인문예술 렉처 콘서트 종합예술 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처 콘서트는요,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세계미술, 영화, 세계의 시, 역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오늘은 라디오이기 때문에 영화와 영상은 빼고 음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렉처 콘서트 주제는요, 공존과 생명력입니다. 공존의식과 생명력, 이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공존의식을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로서 아일랜드 켈틱 음악의 오리노코 플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죠. 그리고 레게 음악의 반말리의 원 러브 두 곡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첫 곡 오리노코 플로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노코 플로우는요, 오리노코 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오리노코 강은요, 저 남미 적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거쳐 대서양으로 흐르는 2575km의 강입니다. 즉 지구촌의 허파죠. 이 지구촌의 허파인 남미 적도에 흐르는 이 오리노코 강이 전 세계로 흘러 하나 되는 지구촌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포부가 크죠. 평화를 염원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바람이 사무치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에 핵심만 좀 볼게요. 내가 항해하게 해주세요. 오리노코 강을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닿게 해주세요. 트리플리 해변에 닿게 해주세요. 당신의 해변에 부서지도록 해주세요. 팔라우까지, 세부까지, 칼라까지, 카르툼까지, 달의 성까지 나를 파도의 시로 가보지 못한 섬으로 데려다줘요. 본 적 없는 섬으로 데려다줘요. 우리는 항해할 수 있어요. 오리노코 강을 따라 우리는 항해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리노코 강을 감상할 때 한 가지 좀 핵심적인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은요. 아일랜드 그 켈틱 음악은요. 켈틱 음악 속에는 신비로운 색채가 들어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일랜드는 영국에 가까워 슬픈 나라입니다. 700년간 고통을 받았죠. 1948년 남아일랜드만 완전 독립할 때까지 근 예속기간까지 합쳐서 700년 정도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 억압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아일랜드 음악의 정체성은 확립되었습니다. 인간의 순결한 감정의 슬픔을 한껏 토해내기보다 머금고 성화시키면서 신비로운 색채의 켈틱 음색이 나왔던 거죠. 수백 년간의 그 슬픔의 색채는 그렇게 언짢은 생명력으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켈틱 음악에는 찬란한 슬픔이 있고 감미로운 우울이 있어요. 그런 신비로운 색채의 켈틱의 창법을 이해하고 오리노코 플로우를 들으면, 켈틱 음악을 감상하면 훨씬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곡은요, 반말리의 원 러브입니다. 자, 원 러브를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러브는 레게 음악인데요. 레게 음악은 4분의 4박자 중에서 세 번째 음을 연주하지 않고 상상에 맡기는 연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키 치키 치키, 네, 이렇게 세 번째 음을 연주하지 않고 상상에 맡기는 곡이에요. 그리고 기타도 끄는 주법으로 치는 게 특색입니다. 레게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우리 히어로가 있죠. 누굴까요? 네, 반말리. 반말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이 되었었죠. 이 반말리의 목소리는요, 아주 울음 섞인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영적인 춤을 춥니다. 반말리의 콘서트를 보고 있으면
이는 정해진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즉흥적인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랫말 속에는 평등, 인권,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러버 노랫말 가사 의미를 잠깐 보면은요, 하나의 사랑, 하나의 마음, one love, one heart, 모두 하나가 되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모든 추억한 것들을 보내버리고 내가 정말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희망 없는 죄인들을 위한 천국이 있을까? 그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죄인들을 위한 천국이 있을까? One love, one heart. 모두 하나가 되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악과 싸우기 위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인류가 이곳에 왔을 때 고통이 없게 하자. 기회가 더 적은 사람들을 동정하자. 신으로부터 숨을 장소는 없어. One love, one heart. 네, 이런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One love, 반말리와 그의 밴드 The Wailers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공존의식을 밑바닥 정서로 깔고 있는 노래 두 곡, 오리노코 플로, One Love를 우리가 감상해봤습니다. 다음은요, 생명력을 밑바닥 정서로 담고 있는 음악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시 음악에서 한 곡 선택을 했습니다. 집시 음악, 집시 바이올린 곡입니다. 몰도바라는 곡입니다. 몰도바, 연주자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몰도바는 국가 이름이죠. 국가 이름이고 이 국가 이름을 노래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시의 정서를 담아낸 곡입니다. 이 몰도바 음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집시 음악은 크게 5갈래로 나눠요. 스페인의 플라멩고, 헝가리의 바이올린, 러시아의 성악, 발칸 반도의 브라스 밴드, 아랍의 주르나와 다불, 이렇게 5갈래로 집시 음악을 나눕니다. 근데 이 집시 음악은요,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세 나라에서는 직업적 음악가로서 탁월한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정체성의 일부가 형성되는 수준까지 이르기도 했었죠. 이 집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시는요, 유랑민족이기 때문에 유랑민족들은 어떨까요? 땅과 집에 대한 사적 소유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유랑민족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 개념,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집시의 생활 양식은 정주하는 사회, 이동하지 않는 정주하는 사회의 이해와 대립되겠죠. 그래서 항상 갈등의 탄압의 억압의 단초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집시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설은 몇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8, 9세기 인도 북부 라자스탄에서 유랑이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왜 유랑을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역사적 추론이 필요하겠죠. 전쟁과 가난, 기근 때문이겠죠. 내가 편히 먹고 올 수 있는 땅에서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인도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로마니 언어가 현재 인도가 사용하고 있는 힌두의 방언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와 인도인이 많이 닮았다는 두 가지 근거에서 인도 북부에서 이 유랑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시는 러시아, 아랍, 발칸, 유럽 등 세경유를 통해 이동을 했고요. 표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15세기 초에 유럽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적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항상 정주 사회와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억압을 받았고요. 본격적인 억압은 1492년 이슬람 왕조 마지막 왕조가 기독교 왕국의 멸망이 되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왕조가 아라곤 왕조 기독교 왕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때가 1492년입니다. 이 해는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해의 시작이고 집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압의 시작이 바로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페인 골짜기까지 집시들은 쫓겨나게 되죠. 론다라는 골짜기로요. 자, 그래서 이 집시 음악은 이러한 집시들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실 곡도 몰도바도 연주곡이거든요. 연주곡인데 이 곡 속에
이런 집시들의 역사와 집시들의 정서한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몰도바의 연주 속에서는요, 아주 도끼 쓰린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흐르는 감정의 거친 물살을 휘몰아가는 거죠. 마치 삶과 죽음을 정면 승부하는 듯합니다. 세르게이 트로바노프의 몰도바 집시 바이올린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몰도바 집시 바이올린 곡, 좀 도끼 쓰린 아름다움이 느껴지시나요? 다음 생명력의 두 번째 노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이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아르헨티나의 메르사데스 소사의 음성으로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곡자는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입니다. 올해는 원곡자 비올레타 파라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이요 감사합니다 이 곡은요, 이 곡도 많이 오인을 갖다가 하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겉으로만 해석하면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걸을 수 있는 발, 뛰는 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의 노래로 들려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노래의 근본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비참하고도 처참한 삶에 그래도 살아남아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갖지 않은 눈물겨운 처절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도 이 곡의 바탕에 깔린 정서를 살려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올레타 파라의 그 꾸밈 없는 목소리로 오늘 들어보실 거고요. 그래서 노랫말의 의미도 노랫말의 의미가 좀 길어요. 노랫말이.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글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나에게 준 두 개의 밝은 눈, 그것을 열면 어둠과 밝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니까 높은 하늘, 깊은 별들이 보이고 그리고 군중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요. 삶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나에게 준 귀로 전부 새겨 넣게 되는 밤과 낮의 귀뚜라미와 카나리아의 소리, 망치 소리와 물레방아 소리, 공사장 소리와 소낙비 소리, 그리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상냥한 사람의 목소리. 삶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나에게 소리와 글자를 주어서 그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어서 덕분에 나는 거리나 지느길을 걸을 수 있고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그의 집들을 걸을 수 있어서 삶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뛰는 심장을 주어서 그의 맑은 눈 깊은 곳에 내 시선이 닿게 해주어서 이런 노랫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니까 생명력에 대한 감사함의 노래죠. 근데 이 노래는요, 1950년대 비올레타 파라가 칠레 민초들의 민속음악을 채집하기 위해서 칠레 전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권유로 이 칠레 전역을 순회하면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 민초들의 구조적 가난과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노래를 옮겨서 부른 노래가 바로 누에바 칸시온 새 노래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도 바로 그런 배경 아래서 작곡되고 불려진 노래입니다. 즉 겉으로 내가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도 처절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갖지 않은 눈물겨운 처절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글라시아스 알라비다. 오늘은 비올레타 파라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이요 감사합니다. 비올레타 파라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누에바 칸시온의 곡이었죠. 자, 다음은 뉴 에이지 음악을 한 곡 감상하겠습니다. 역시 생명력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음악입니다. 뉴 에이지 음악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은요, 1980년 초반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고전음악의 관념성과 난해함, 대중음악의 기계성과 가벼움을 탈피하고 자연의 소리, 인간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입니다.
특히 1987년 미국 그래미상의 뉴 에이지 뮤직 부분이 신설됨으로써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은요, 클래식, 민속음악, 종교음악, 월드뮤직, 재즈, 팝,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받았던 거죠. 즉 초기의 뉴에이지 음악은 기존의 모든 음악을 아우르면서 각각의 음악적 권한은 다르지만 비슷한 속성을 지닌 음악을 한데 모은 것이었어요. 이러한 뉴에이지 음악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스오버, 교차 혼합이죠. 크로스오버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던 뉴에이지 음악이 새로운 이유는요, 크로스오버가 뿜어내는 창조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초기에는 신비주의적 색채를 많이 띄었으며 요가 명상을 위한 음악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며 비트가 없는 서정성 깊은 음악, 동양적 명상 음악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소개할 뉴에이지 음악 한 곡은요, 자, 스위스의 뉴에이지 음악가 하프 연주자죠, 안드레아스 볼렌바이드의 연주로 Wake Up Dance라는 일어나 춤춰라는 곡입니다. Wake Up Dance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기존에 존재하던 뉴에이지 음악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요, 이원적으로 흘러가는 주선율 속에 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도 연주음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소리도 사이사이에 효과음이 되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전체는 하나의 조화를 향해 치닫죠. 저는 이를 혼돈의 선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혼돈은 카오스의 혼돈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은 복잡하고 무질서하지만 구성 요소는 오히려 단순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죠. 이 혼돈은 근원적 자연인데 이 혼돈은 우주가 카오스, 통일적 혼돈이죠. 통일적 혼돈이 카오스인 것처럼 근원적 자연인 겁니다. 혼돈은 근원적 자연인 거죠. 애당초 우리의 자연은 혼돈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 혼돈은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통일적 혼돈이었다는 거죠. 치유음악과 명상음악이 아눔감의 편안한 음악이거나 신비주의 색채의 음악에서 확장되어 혼돈의 선율이 적극 활용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치유는 슬픔을 직시하며 혼돈의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망각으로 치유되기보다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할 때 건강성을 획득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픔이란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인간의 고귀한 감정이죠. 우리에게 슬픔 직시와 혼돈의 선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돈은 모든 미적 조건의 근원이죠. 뉴에이지 음악이 우주적 체험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천지 생명력의 포착과 충격과 전율 상태의 성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에이지 음악가들의 시선은 지상에서 우주로, 인위에서 자연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기지에서 미지로 옮겨가면서 크로스오버가 한층 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혼돈의 선율 뉴에이지 음악 안드레아스 볼렌바이더의 Wake Up Dance 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에이지 음악 Wake Up and Dance 일어나 춤춰 안드레아스 볼렌바이더의 연주로 감상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뉴에이지 음악이라면은 아주 치유음악, 명상음악을 흔히들 많이 떠올리는데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함성 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그 의도가 뭐가일까요? 문제 직시, 슬픔 직시, 혼돈은 결코 근원적 자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카오스 통일적 혼돈인 거죠.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리랑 두 곡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한 곡은요, 임동창 작곡의 해외 동포를 위한 필리핀 동포를 위한 아리랑 파도 타고 곡이고요. 또 한 곡은
임동창 피아노, 김덕수 장구, 그리고 선명의 합창단의 아리랑 변주에 의한 어울림이라는 곡입니다. 먼저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랑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죠. 아리랑은 제2의 국가입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민족 정체성을 느끼죠. 아리랑은 해외에서도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신금을 울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아리랑은 한민족의 슬픔을 녹여내는 정화의 전령사인 거죠. 우리가 아리랑은요, 크게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첫 번째 향토민요 아라리, 즉 토속민요 아라리죠. 두 번째 통속민요 아리랑, 세 번째 영화음악 아리랑, 네 번째 독립군 광복군 아리랑, 다섯 번째 대중가요 아리랑, 여섯 번째 관현악곡 아리랑, 일곱 번째 세계의 노래 아리랑, 대략 이렇게 7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향토민요 아라리는요, 토속민요 아라리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시작된 아라리를 의미하고요. 통속민요 아리랑은 아라리가 아리랑으로 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1920년 전후에서 사당패들이 노래 부르는 아리랑을 의미하고요. 영화음악 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 서울 종로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던 아리랑 영화가 단초가 되었던 거죠. 그때 26년도에 아리랑은요, 그 영화음악 아리랑은 2년 반 동안 국내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이때부터 아리랑이 우리 민족 성원의 노래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광복군 아리랑을 거치서 1950년대는 6.25 사변 이후에 군가에 의해서 모든 음악들이 좀 밀려나던 시대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대중가요로서의 아리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대중가요로서의 아리랑의 속에 담겨있는 정서만 차용한 것이지 음악은 전혀 아리랑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곡 아리랑, 서양 클래식 음악의 영향이 컸죠. 이런 관현악곡 아리랑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 세대는 세계의 노래 아리랑인데, 아리랑이 이제는 탱고 아리랑, 재즈 아리랑, 아카펠라 아리랑, 랩 아리랑 등 세계의 음악과 혼합이 이루어지는 아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7세대로 나뉘어 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요, 해외 동포를 위한 아리랑과 전국 지역별 아리랑 시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임동창 명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해외 동포 아리랑은요, 지금 여러 가지 해외 동포를 위한 아리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디아스포라, 즉 자기 나라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남은 나라에서 사는 공동체를 우린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은 520만 명인데, 우리 한민족은 일제강점기 전후부터 시작해서 7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외 동포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얼마나 해왔던가요? 그들도 우리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같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가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해외 동포를 위한 아리랑은, 해외 동포도 아리랑을 품속으로 품는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들어볼 필리핀 동포를 위한 아리랑, 파도 타고도 임동창 명인이 여러 해외 동포를 위한 아리랑 중에 한 곡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전국 지역별 아리랑은요,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아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아리랑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별 아리랑을 작곡을 했습니다. 188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감상곡 필리핀 동포를 위한 아리랑 파도 타고고요. 자, 두 번째 아리랑은요, 아리랑 변주에 의한 어울림, 피아노 임동창, 장구 김덕수, 그리고 선명의 합창단의 연주로 아리랑 변주를 갖다가 신나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두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렉처 콘서트를 지금 예필 작가님이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잘 즐기셨나요? 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한 바퀴 여행하며 돌고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필 작가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요. 네,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길 위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 네,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